지금 보강도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보강 방법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전조재배라고 해서 이제 그 이렇게 보통 낮은 온실에서 할 수가 있죠. 왜 낮은 데서 가능해요? 저거는 딸기 같은 경우는 하죠. 전조재배를 일장 노돌하려고. 그러니까 광합성 목적이 아니에요. 꽃 피고 지고 하려고, 꽃 피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지. 그래서 낮은 온실에서 하는 것들 보이면은 그건 다 일조라고 보시면 돼요. 전조재배라고 보시면 돼요. 일장 도돌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강용으로 쓰려고 되면은 온실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이렇게 높은 온실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광원에 이제 선택지 주요 고려사항이 있는데요. 광원의 파장 얘기를 할 때요. 광원의 파장 같은 경우는 고압 나트륨 같은 경우는 태양광과 제일 유사하기 때문에 큰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요. 파장이 이제 LED 등 같은 경우는 파장이 달라요. 그 안에 빨간 적색 등이 들어갔느냐 파란색 등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적으로 LED 등을 사용하는 농장에 가보게 되면은 거의 다, 보통 보강등을 설치한 농장에 가보면은 거의 다 붉은색이 뜨는 거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왜 그러냐면은 붉은색이 이런 식물체의 광합성에서 꽃보다는 주로 이제 영양생장, 그러니까 잎이라든가 과일을 키우는 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로 하고 있고요. 근데 광원의 광도라는 거는 이제 생장에 필요한 충분한 광을 발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파장은 우리가 이제 적색광이냐 청색광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시광선이냐 파광이냐 아니면 적외선이냐 얘기하는 거고요. 광도는 에너지의 총량을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열 발생량은 광원에 따라 열 발생량이 달라진다고 했죠. 그래서 아까 저기 이제 그러니까 그 가시광선 열선하고 파의 비율이 그 태양광 같은 거 고압 나트륨 등 같은 경우는 거의 5대5 정도 되는 반면에 LED 등은 7대3. 그러니까 광합성광이 7이고 열선이 3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LED가 아무래도 LED가 똑같은 파를 만들 때, 그러니까 광합성 유효광을 만들 때 열량이 적게 필요하니 열이 덜 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들이요. 근데 광원의 가격, LED 가격이 하나 얼마일까요? 30만 원? 어이구, 그러면 달죠. 아, 맞습니다. 보통 100만 원 내외 정도예요. 한 개. 1000개 깔면 얼마예요? 등값만? 네. 야, 그래서 10억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저기 체코 5m짜리 이런 옷실에는 한 동 더 줘. 3,000평 그거 달표 그 돈 있으면은 내가 한 동 더 주고 말아요. 3,000평짜리 한 더 주고 말아야지. 그거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더 주는 게 제가 그랬잖아요. 면적이 넓으면 돈 버는 거지. 온실이 좋아야 돈 버는 게 아니거든요. 면적이 넓어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지만. 그다음에 광원의 수명. 근데 LED가 고압 나트륨 등에 비해서는 수명이 한 2.5배 정도 길어요. 그래서 이제 수명에 가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광원의 보수율은 뭐냐면은 광이 등이 있잖아요. 이게 똑같아 보여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떨까요? 광이 더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어두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보수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수율은 뭐냐면은 10% 줄면 90%, 이제 우리가 10% 20% 계속 줄잖아요. 그래서 5년차 가면은 뭐 내가 100을 쐈는데 80밖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보수율이 80%라고 얘기해드려요. 그 다음에 광원의 조명 조건은 광원 개개의 조명 면적은 효율한 계산이 필요하고요. 보통 우리가 제곱미터당 100와트 또는 200 마이크로모. 마이크로는 파의 개념이에요. 와트는 에너지 개념이죠. 몰은 마이크로모. 파의 개념은 거기서 광합성 유효광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LED 등을 200 마이크로몬 필요할 때는 광이 60와트면 70와트면 되는데, 만약에 고압 나트륨 등 할 때는 100와트가 나와야 유효광, 그러니까 광합성 유효광이 200 마이크로볼이 나와요. 그러니까 훨씬 LED 등이 이제 고압 나트륨에 비해서 전기를 조금 먹는 거 맞죠. 근데 여기 주의점. 그러면은 고압 나트륨에서 나온 우리가 전기를 더 썼잖아요. 그 에너지 날아가는 걸까요? 아니라고 했죠. 난방할 때 쓴다고 했어요. 초저녁부터 돌리면은 난방을 덜 해도 돼요. 덜 하거나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사실 없어지는 에너지는 아니에요. 어떻게 엄격히 따지면 내가 난방 에너지로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광원에 나오는 광도와 열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데, 광원수는 광원의 강도가 낮을수록 많이, 그렇죠. 등이 작을수록 많이 달하는 얘기죠. 그리고 작물과 광원 거리가 멀수록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높이가 높아질수록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광원의 높이는 이제 제곱의 반비례함으로 적정 높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1m보다 2m 거리일 때 광도는 2배 낮아지고요. 3m가 되면 3배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4배가 낮아져요. 왜냐면 어떻게 돼요? 광은 이렇게 이렇게 넓게 퍼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등으로 줄어들어요. 1, 2, 4, 16 이렇게 나가. 이렇게 벌어지죠.
또 고압 나트륨 등은 보통 우리가 1.5m 정도를 우리가 원칙으로 하고요. LED 등은 한 1m 정도를 우리가 떨어뜨리라고 해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축구가 굉장히 높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거 보시면은 실제로 가보잖아요. 제가 저기 제 유튜브 들어가면은 제가 고함 그 첫 번째 화면이 그걸 거예요. 저기 뭐냐 그 보강등을 하는 그 동작인데 눈이 부셔요. 진짜 들어 보시게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강이 필요한 광해 개수는 휘도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지금 휘도는 잘못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300룩스, 400룩스, 1000룩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그거 잘못됩니다. 3억 5천 룩스 이렇게 나오는데 룩스는 인간의 휘도 개념이고 실질은 와트나 파의 개념으로 이제 보는 게 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광원의 개수, 광원 수는 그러니까 몇 개 들어갈 거의 수는 2 곱하기 A에 나누기 광원의 이제 광속, 조명률, 보수율을 곱한 것이 우리가 광원 수라고 하는데 지금 요것보다는 최근에는 이제 공식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까 말했던 1kW짜리 1000개 달면은 일단 보강 나트륨 1000kW면은 1.5m에서 보통 200 마이크론이 나오고 LED는 600kW면은 보통 그 생장점에서 1m 떨어졌을 때 보통 우리가 200 마이크론 나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공식상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들이. 그다음에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보강 밝기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파의 기준으로 한다. 파가 뭐라고 했어요? 파하고 밝기는 다른 거예요. 파는 광합성 유효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퀀텀이라고 했죠. 광의 입자 개수 갖고 얘기하는 거고요. 룩스랑 달라요. 이것들이. 우리가 이게 룩스가 밝아 보이지만 에너지는 별로 여기서 안 나와요. 이것들이. 우리는 에너지의 총량, 지금 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조명 설계할 때 이제 중요한 게 등기가 있고요. 전선의 굵기가 중요하겠죠. 전선 가는 것 쓰면 타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할 때요. 잠깐만 우리가 전선이 일반 이런 전선 쓰면 될까요? 집에 쓴 전선? 안 돼요. 껍데기가 그러니까 비닐 소재가 아니라요. 테프론 소재로 된 게 좋아요. 테프론 소재가 그거 테프론 소재 테프론 아시죠? 우리 저기 어디죠? 저기 예, 그런 감는 것들 그런 것들. 그게 늘어나지 않고 그 열받아도 걔는 늘어나지가. 그래서 실제로 이 전선 굵기나 그다음에 그 변압기, 차단기, 뭐 전자 접촉기, 그러니까 릴레이 마그네트 이게 다 포함이거든요. 개전기, 배전판, 지지대 뭐 이런 것들 필요하게 설계를 하는데요. 특히 전선 쪽에서 잘 하셔야 돼요. 전선 한 번 설치하면은 몇 년 써야 돼요? 등보다 더 오래 가야 돼요. 그것들이. 만약에 등보다 짧으면 어떻게 돼요? 등 다 버려야 되고요. 등보다 같이 써도 안 되죠. 우리가 나중에 등을 어차피 교체해야 돼. 등은 소모품이잖아요. 우리 볼게요. 이 등 교체할 때 저 안전기를 교체하나요? 등만 교체하고 말죠. 예.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기반은 좀 싸게, 그러니까 철저하게 좀 하시는 게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현재 고압 나트륨 등이 이제 제일 많고요. 최근에 이제 LED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인터라이팅이라고 해서 작물과 작물 사이에 그 조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 뭐 이건 대중적이진 않고 뭐 일부 아주 진짜 일부 농장에서 하고 있는데 뭐 인터라이팅 근데 인터라이팅 같은 경우 장점은 보강등은 어디에요? 위쪽에 광합성을 많이 하잖아요. 보강등은 아래쪽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터라이팅과 위에서 동시에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과 아래 동시에 보강을 하게 되죠. 위에서 쏘게 되면 아래로 광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장점들이 있다. 밑에까지 공급해주는 장점들이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단점이 되게 많아요. 아직까지는.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고압 나트륨 한 400에서 1000W인데 고가예요. 고가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는 싸다고 느껴져요. 얼마일까요 하나에? 30만 원 정도예요. 예, 여기 싸죠. 1000개 달면 얼마예요? 1000개 달면 3억 정도, 2, 3억 정도 되고 공사비까지 하면 그것도 5억 정도 들어가요. 네. 결코 싼 비용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메탈 할라이드 등도 있는데 저거는 이제 과거에 많이 썼는데 지금 거의 쓰지 않고 있고요. 메탈 할라이드 등은 저도 못 봤어요. 아직까지. 옛날에 봤던 거고 형광등은 언제 사용해요? 아 저거 사용하죠. 전조등. 그러니까 이거는 에너지에 필요한 게 아니라 일장 조절에만 사용하고 있죠. 수은등 아직까지는. 수은등도 지금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고요. 수은등 같은 경우는 재밌습니다. 키는데 한참 오래 걸려요. 스위치 넣으면은 몇 분 있어야 불이 켜져요. 그다음에 이제 광호별로 LED 차이인데 LED 등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보통 고강도 1000W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쓰는 건 500W에서 600W 사이짜리 등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가 아까 얼마나 했죠? 80에서 12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그다음에 네. 그 가정에서 보통 이렇게 인터넷에 식물등이라고 팔잖아요. 아 예. 그거는
그거 상추. 그 LED고. LED죠. LED는 상추다 키우는 거죠. 상추인데 상추 정도밖에 못 키워요. 상추도 아마 저기에 이런 이런 데 가야지 햇빛 들어오는 곳에서 보조로서는 거지 햇빛이 아예 안 들어오는 데 같은 경우는 못 쓸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이제 지금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주로 빨간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빨간 등, 이제 파란 등 이런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ED 장점은 이제 전력 소모가 작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발열이 적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런 발열이 적은 거 어때요? 좀 가까이서 조사할 수도 있죠. 파장도 다양해서 내가 파란색을 더 넣을 수도 있고 빨간색을 더 넣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방출된 광도를 조절할 수 있다. LED 등은요, 내가 전력을 공급함에 따라서 밝게도 할고 어두울 수도 있어요. 근데 고압 나트륨 등은 안 돼요. 한번 광이 들어가면은 계속해서 그 에너지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전구 수명이 길다. LED 고압 나트륨보다 한 2배 이상 길은 게 장점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빠른 점토등 소형화가 가능하고 기계 시중에 가고 단점은 최대 엄청 비싸다는 거. 굉장히 고가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보시면은 LED 등 같은 경우는 몇 시간 써요? 3만 시간이죠. 우리가 딴 거 볼 거 없고 고압 나트륨 등은 얼마예요? 12,000시간이죠. 그러니까 2배 반이에요. 가격이 몇 배 차이 나요? 한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 나는데 등 수명도 한 2배 반 차이 나니까 사실은 LED가 비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당장 투입하기가 너무 이제 비싸지겠죠,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고압 나트륨 등은 태양광과 유사하다.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는 인터라이팅을 보게 되면 작물사이에 광을 조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런 식으로 등을 넣게 되고요. 키가 큰 오이나 토마토, 파프리카에도 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LED 식물에 붙어 있잖아요. 열이 많이 나는 거 못 사용하겠죠. 당연히 LED 등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 장점은 이제 온실 높이가 낮아 사용이 가능하죠. LED 등은 높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1m 이상, 6m 이상 돼야 된다고 했고, 6.5m 이상. 그 다음에 위도 광을 잘하지만 밑에 광합성을 많이 하게 함으로써 효율이 좋아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열이 나야 안 나요? 나죠. 그러니까 과일의 온도를 높여줌으로써 과일의 크기 및 품질이 좋아진다. 우리가 이제 약광기 때 과일 온도가 높아야 과일도 빨리 커지고 품질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LED 등이 이 낮은 위치에 있으면 과일 온도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장점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과일 온도가 올라가니까 어때요? 과일의 성장이 속기가 빨라지죠. 크기 비대라는 속기가 빨라지고요. 그다음에 동식계 재식 밀도를 높일 수가 있고 밑에 심게 되면은 아무래도 평당 우리가 8폭을 심었는데 LED를 설치하게 되면 9폭이 또 심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단점은 인터라이팅 단점은 뭐예요? 일할 때 이제 방해가 되겠죠. 그다음에 아까 천장에 다는 것보다 동사비가 더 들어요. 왜 구조물이 들어가잖아 이게. 구조물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또 여기도 할 때. 그리고 전동 관리가 불편하다는 단점들이 있다. 인터라이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비에서 이제 과부하를 방지해 순차적으로 컨다. 몇 개의 타이머로 연결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은 아까 1헥타에 몇 킬로 쓴다고 했어요, 보통? LED가 600kW 쓰고요. 고압 나트륨 등은 1000kW 쓴다고 했죠. 내가 1000kW의 에너지 전기를 내가 계전판이에요. 1000kW 한 번에 탁 키면 어떻게 될까요? 뻥 터지겠죠. 뻥 터져요. 왜냐면은 내가 1000kW를 쓰잖아요. 실제로 1000kW를 한 번에 키면 1000이 아니라 1500, 2000이 들어와요. 순간적으로. 킬 때 그래도 조심하셔야 돼요. 불이 날 땐 딱 해서 이게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켰을 때 순간 전압이 크게 들어오고 순간 전압이 크거든요. 그때 이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을 킬 때는 어떻게 킨다? 순서적으로 하나씩 킨다. 내가 이제 하나씩 킬 필요는 없죠. 어떻게 하면 돼요? 타이머 달아서 예를 들어 1분 간격으로 쭉 키면은 뭐 10분 안에 다 열리겠죠. 10구역으로 나눠버려요. 예. 그 다음에 규격에 맞는 전선 사용하는데 여기서 맞는 건 비닐로 된 거 사용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 온실을 하시는 여기 저기 우리 정황미 타장님도 그 전선은 뭘로 돼 있어요? 이게 비닐로 된 거 사용하셨죠? 아직은 안 했어요. 아니 다른 온실에 쓴 전기들 한국만 원래 이제 엄지선 거라. 쓰는 때 재질도 저걸로 비닐로 된 거 쓰면 안 돼요. 그렇죠. 특히 왜 그러냐면은 어디 있어요?
저 위에 있죠. 천창이 붙어 있죠. 거기 어디 얼마나 뜨거워요 낮에 저기 5월달에. 그럼 녹겠어요 안 녹겠어요? 아 녹아버리겠죠. 그럼 거긴데 그러니까 거기 위치에 있으면은 녹지 않는 걸 써야 돼 잘. 그러니까 뭐 써야 돼요? 비닐이 아니라 테프론 같은 걸 사용하셔야 오래가 비싸죠 대신 전선값이. 비싸지. 그다음에 하나 여러 개 다루라고 했고 누수에 주의하라. 그러니까 천장에서 이제 물이 떨어지는 경우에 저기 이제 누전이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털치 및 보수와 편리하게 라인을 구성한다. 그래서 편리 요소라는 얘기예요. 수리가 항상 쉽게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 설치 기본은 보통 우리가 트러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4 곱하기 2m예요. 8제곱미터당 하나 설치하는 경우가 많고요. 전등 설치는 일반적으로 트러스 밑에 설치하겠죠. 커튼 밑이니까요. 커튼 트러스에다 커튼 날잖아요. 이게 트러스 밑에 가능한 껐다 켰다를 자주 하지 않는다. 비싸잖아요. 등값만 10억인데 그걸 잘 오랫동안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강등이 켜진 상태에서는 실내 온도가 높더라도 차가운 것을 닫아놓는다. 근데 민원 발생 때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되죠. 이거 보세요. 제가 3kg 딱 3kg에서 찍은 거예요. 부여에 지나갈 때 네. 이런 보이죠? 데 있더라고요. 예. 저는 거기서 뭘 키우냐고 요거였어요. 두 군데가 있어요. 이거 말고 또 여기 말고 또 한 군데 또 있어요. 이러니까 민원이 안 생기겠죠, 그죠? 뭐를 키우는 곳이? 토마토. 네, 토마토나 파프리카, 오이 키우는 데 조금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빛을 차단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크린 닫고 블랙아웃 스크린 닫고 뭐 해야 돼요? 냉방해야 되잖아요. 그게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비용을 줄이려고 어떻게 해요? 창을 커튼을 열어버리면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니까 이렇게도 많이들 하죠. 생각보다 지금 빛 공개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무시무시하죠 이게. 이 지금 3kg 바깥입니다. 딱 3kg. 왼쪽 양계장. 양계장이 누가 저렇게 양계장은 전조등. 양계장은 전조등이에요. 예. 너무 화내서. 예, 이거는 지금 해가 다시 뜨는 거 같아. 그렇죠. 지금 뭐 저는 오로라라고 우리가 우리가 양액 제어할 때는 항상 보강등과 연동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보강등을 설치하게 되면 그 양액하고 연동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 물을 줄 때 어떻게 주나요? 일주후, 뭐 일몰후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일몰이 됐어도 보강등 켜져 있으면 어때요? 계속해서 증산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동을 우리가 이제 보강을 할 때는 양액 장치하고 서로 연동이 되게 해서 보강을 할 때는 물이 좀 더 들어가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급의 시간대가 보강하지 않을 때보다는 당연히 물을 더 오랫동안 줘야 되죠. 우리가 보통 급여 마감을 할 때 잔여 광량이라고 해요. 잔여 광량 200줄, 150줄에 우리가 물을 마감하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 보강등을 설치하게 되면은 잔여 광량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등을 언제 끄면은 끄는 시점부터 언제까지가 150줄, 200줄에 됐을 때 내가 등을 꺼지게 만들어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컴퓨터랑 환경제어 컴퓨터랑 연동이 돼야 되고 환경제어 컴퓨터가 연동이 되지 않으면은 사람이 계산해갖고 가서 마감 시간을 끊어줘야 되거든요. 급액 환경은 이제 보통 우리가 시간 제어를 고려하고요. 1회급 수량은 함수의 할당에 따라 조정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보강등을 설치하게 되면은 급액 관리도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1헥타 단위로 따져볼게요. 우리가 전등 한 개의 소요량을 이제 1000개로 잡고요. 그럼 1000W로 잡아놓고 우리가 보통 이제 온실의 구조상 8제곱미터당 한 개의 등을 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1250개의 등을 단다고 쳐요. 그럼 전등값이 얼마예요? HPS 가격이 한 20에 30만 원, LED 가격이 한 100만 원 정도 되니까 곱하기 1200으로 치게 되면은 전등 가격만 해서 보강형 등은 얼마가 나와요? 3억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LED 등은 11억 2,500만 원 정도. 다행히도 다른 것도 전선값이나 다 올랐는데 등값은 안 올랐어요 아직. 등값은 안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수전 비용, 전선 비용만 1억 들어가요 또. 수전 비용을 제외하고 수전 비용 우리가 한전브리급이라고 하죠. 한전브리급을 제외하고 한 1억 정도의 돈을 또 전선값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HPS는 제곱미터당 얼마가 들어가요? 41,250원. LED는 12만 2,500원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내고 전수를 계산해 보면은 정보를 이제 8,000시간 쓴다고 하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HPS 같은 경우는 일단 전기요금은 40원 아니에요. 지금 농업정정이 지금 100원인가요? 지금 옛날 40원이었고 지금 한 100원까지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100원이면은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죠. 100원이면 헥타당
한 4천만 원 정도 전기요금 들어간다고 계산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토마토 판매 단가를 3,000원으로 잡았을 때 생산 증가량을 어떻게 돼요? 옛날 기준이에요. 전기요금 옛날 440원일 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LED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14kg, 그러니까 3을 곱하고요. 여기 3.3이니까 40kg에서 50kg를 더 따야 본전치기. 그다음 고함 같은 경우 얼마예요? 한 20kg를 더 따면은 본전치기죠. 근데 만약에 내가 130kg 따다가 150kg 땄어. 나 고함 나트륨 등이야. 적자예요, 흑자예요? 별로 이익이 없죠. 쌤쌤이죠. 근데 내가 할 필요 없죠. 내가 LED로 했는데 30kg 땄어. 적자죠.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그랬냐면은 2012년도까지는 오히려 적자였어. 특히 LED 쪽은 다 적자였고 고함 나트륨 등은 약간 이제 흑자였는데 이제 2023년부터 24년도는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토마토 단가가 비싸졌거든요. 단가가 이제 4,000원대로 올라가면서 2023년, 2024년도에는 그 등을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들이. 예. 이제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일기가 예를 들어서 비가 올 때 이틀 비 오고 3일 해 뜨고 이틀 비 오고 해 뜨면 상관이 없는데 요즘 추세가 비가 오기 시작하면 일주일 내내 비가 와버려요.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보강도를 하는 쪽이 유리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들기 시작했죠. 이제. 그다음에 제가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예, 110번이 예. 이제 온도 관련해 갖고 오늘은 광 다음으로 중요한 온도 관련해 갖고 수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환경 관리에서 온도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복습. 28도가 온도가 뜨거워요. 35도가 뜨거워요. 네, 식물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다 정답이었어요. 항상 온도를 갖고 얘기할 때 광을 같이 얘기하지 온도만 갖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뜨거운지 시원한지를 알 수가 없다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사람의 입장에서 28도가 시원하지만 그다음 환경 관리 온도 관련해서 좀 이제 가장 중요한 온도에 관련해서 좀 볼게요. 우리가 온도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고요. 온도 분포, 일평균 온도, 생육 단계별 최저 온도 및 한계 온도, 주야가 온도 편차, 온도 변화 속도, 일중 관리에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요. 그러면 온도라는 것은 뭘까? 온도라는 것은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우리가 수치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온도라는 것은 이제 작물의 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섭씨가 있고 화씨가 있는데 우리 섭씨만 갖고 얘기할게요. 섭씨는 우리가 물이 어느 속도를 그러니까 인간이 정한 거예요. 물이 어느 온도를 100으로 0으로 잡고요. 물이 끓는 온도를 100으로 잡았어요. 그 사이를 100으로 쪼갠 거예요. 우리가 그 섭씨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섭씨로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일단 식물 반응을 볼게요. 온도는 식물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래서 우리가 온도에 민감한 반응은 바로 세포의 분열과 세포의 신장과 관련이 있다. 뭐냐면 세포의 분열과 신장이라는 건 뭐냐? 세포 분열은 뭘까요? 세포가 쪼개지는 것. 그리고 세포의 성장 속도. 그러니까 세포가 이만한 놈이 반으로 쪼개졌어요. 다시 이것이 쪼개지기 전에 크기로 바꾸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세포의 신장이죠. 이건 바로 온도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의 키가 크는 속도는 뭐에 관련이 있어요? 광에 관련이 있나요? 온도에 관련이 있나요? 온도와 관련이 있어요. 광도 물론 영향을 주지만 제일 큰 건 바로 온도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세포의 분열 속도가 빨라지고 세포의 성장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근데 광합성을 못했는데 분열 속도가 빨라지면 어떻게 돼요? 세포가 충분히 건실하지 못하고 영양의 결핍 상태에서 쪼개지다 보니까 식물한테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어요. 그다음 호흡. 우리가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호흡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물체가 38도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뭐냐? 광합성 속도보다 호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호흡은 내가 광합성한 양분을 소모하는 것들인데 온도가 높아질수록
호흡의 속도가 늘어남으로써 광합성 약물의 동화가 커진다는 거죠. 얘들이. 그러면 그다음 동화산물의 이동.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흡이 많아지는 대표적인 사례가 사과가 예를 들어서 9월 저도 그렇고요. 10월달, 11월달에 그러니까 우리 여름철에 너무 뜨겁잖아요. 그러면은 벼가 오히려 안 익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호흡량이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벼가 부실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구온난화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구온난화가 되면은 아마 벼의 수확량도 감소할 것이다. 바로 뭐 때문에? 호흡 때문에. 그러니까 적정 온도가 예를 들어서 적정한 온도까지는 호흡량, 그러니까 호흡도 증가하지만 광합성량도 증가해서 좋아져요. 예를 들어서 뭐 32도, 좋아요. 근데 37, 8도 돼버리면은 벼도 호흡량이 광합성 속도를 못 쫓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다음 동화산물의 이동. 아까 아까 보강도로 생장점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어떤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광합성 양분이 생장점으로 많이 이동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뭘 이해했어요? 생장점이 강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세포의 온도에 덜 민감한 부분, 세포의 분화. 이 분화는 뭐냐면요, 세포가 영양으로 갈 것인가 생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분화를 얘기해요. 이거는 온도에 영향을 덜 받는다 이때는. 그 다음에 광합성 온도. 적정 범위에서는 크게 광합성 온도가 다르지 않다. 그래서 18도나 22도나 광합성 속도가 별 차이가 없어요. 22도가 물론 어때요? 조금 더 광합성을 더 많이 해요. 근데 성장 속도를 가서 예를 들어 22도보다 18도씨가 광합성은 뭐 95% 이렇게 하는데 속도는 22도, 18도보다 22도가 한 1.5배 더 빨리 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온도가 그 웃자라는 현상이 발생하죠. 내가 키를 작게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22도에서 18도로 낮추면 나무가 뚱뚱해져요. 왜 뚱뚱해져요? 광합성은 그대로 조금 덜 하는데 성장 속도는 확 줄어드는 이런 거고, 반대로 내가 온도를 높여보면 어때요? 광합성 속도보다 키가 큰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생물체가 작아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광합성의 이제 적정 온도 범위라는 거는, 근데 이걸 한계 온도를 넘어갔을 때 광합성을 멈추는데 우리가 말하는 적정 범위 안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이것들이.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토마토와 오이를 키우는데 나무가 뚱뚱한 게 좋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꽃을 빨리 피워야 돼요. 꽃을 빨리 피우면 어떻게 돼요? 성장 속도를 빨리 해야 되죠. 근데 성장 속도 너무 빨리 하면 어떻게 돼요? 세포가 부실해져서 수확을 제대로 못하죠. 품질이 나쁜 과일을 수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속도를 어떻게 해요? 온도를 갖고 뭐래요? 성장의 속도를 조정하죠. 야, 지금 나무가 두꺼워지고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속도를 올려보죠. 온도를 올려버리고. 반대로 나무가 가늘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속도를 떨어뜨리고. 계속 이걸 반복을 해요. 반복을. 약해지는 것 같으면은 내리고 강해지는 것도 올리죠. 우리는 이제 온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일정 범위 내에서 가능해요. 우리들이. 노지는 이게 안 되죠. 노지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온도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성장 속도라든가 이런 걸 조절하는 것이 바로 온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온도의 종류를 볼게요. 기온이 있죠. 이건 뭐예요? 공기 온도를 얘기해요. 그다음 지온이 있어요. 지온은 땅의 온도, 배지 온도예요. 이 지온은 공기 온도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조금 받아요. 네, 거의 뭘 받아요? 지온은 하늘의 영향을 받아요. 태양의 영향을 받고요. 지온은 공기 온도에 예를 들어서 낮에는 공기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밤에는, 낮에는 햇빛이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한 90% 이상을 바로 태양광의 영향을 받아요. 밤에는 태양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영향을 받지만 해가 비치는 가운데서는 바로 태양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90% 이상 받는다. 보시면 돼요. 요번 뭐예요? 입회 온도죠. 입회 온도는 바로 증산하는 동안 일반적으로 증산을 잘하게 되면은 입회 온도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증산을 잘 못할 때는 입회 온도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포몬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 식물의 생체주기라고 식물의 포몬, 그러니까 그 체온을 얘기합니다. 잎도 체온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포몬이라고 하면은 저는 제일 많이 얘기할 때 과일 온도를 주로 얘기해요. 과일 온도를 주로 얘기해요. 과일 온도. 물론 잎도 포몬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여본 얘기하고요. 그다음 과일 온도 포몬이라고 했고 과온이라고 얘기하는 건 없어요. 거기다 과일 온도를 포몬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포몬이 왜 중요할까요? 특히 과채료 재배에서는 딸기든 토마토든 우리가 수확할 때 익어서 내는 것들 있죠. 오이 제외하고 오이는 익히지 않고 내보내잖아요. 오이,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같이 익혀서 내는 것들은 바로 포몬에 따라서 수확 시기가 달라진다. 내가 수확을 빨리 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햇빛을 많이 보게 하면 빨리 익고요. 내가 수확을 늦게 하면 햇빛을 안 보게 하면 잘 안 익어요. 그래서 우리 겨울철에 보시면은 잘 안 익죠.
3월달에 딸기 4월달에 빨리 익잖아요. 왜 빨리 익어요? 온도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햇빛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딸기가 온도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 크게 익기 전에 빨리 익죠. 빨리 익으니까 어때요? 딸기가 맛이 없죠. 충분히 시간을 갖춰서 익어야 되는데 빨리 익어버리니까 이게 그래서 과일의 크기는 광합성량에 비례하고요. 과일의 익는 속도는 바로 과일의 온도와 비례합니다. 근데 과일의 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햇빛의 강도다. 햇빛의 강도가 강할수록 빨리 익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온도를 얘기를 할 때 이제 용어집이에요. 이거는 우리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앞으로 어떤 온도를 얘기하면 이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제가 이제 반복해서 얘기 안 할 거예요. 오늘 보시고서는 온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평균 온도 1년간 평균 온도죠. 연평균 온도가 2도 오르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네,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죠. 그런 얘기 하죠. 와, 이거 그러니까 움직이기 쉽지 않은 온도. 그다음에 월평균 온도 1개월간 온도죠. 작년에 제가 얘기했죠. 8월달, 9월달 우리가 평년 기온보다 몇 도가 높았다? 4도가 높았다. 4도가 높아서 우리가 작년에 롯데리아에서 토마토와 파프리카를 안 넣어줬다. 예, 안 넣어줬어요. 롯데리아만 안 넣어준 게 아니라 제가 여담을 하나 드리면 그런 일이 있어요. 9월달 되니까 토마토 가격이 엄청 비싼 거예요. 한 박스에 키로당 10,000원이 되는 거야. 10,000원, 15,000원인데 구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갑자기 이제 롯데리아하고 그다음에 서브웨이하고 맥도날드에서 토마토와 파프리카를 빼고 팔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전국에 있는 5개 가장 큰 업체 5개가 모여서 결정을 했대요. 언제까지? 10월 25일까지. 11월 25일까지. 11월 25일까지는 이제 그때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이제 했던 거죠. 아무튼 왜 그러냐? 월평균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월평균 온도는 연평균보다는 덜하긴 하지만 월평균 온도가 4도 1도 높을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기냐? 토마토에서나 파프리카에서는 생산량이 8% 감소해요. 그러면은 7, 8월, 8, 9월 달에 4도가 높았다는 얘기는 온도만 갖고도 약 30% 이상이 감소했다. 수확량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평균 온도가 되고 주간 평균 온도 우리가 제일 얘기합니다. 주간 평균 온도는 뭐에 관련이 있을까요? 작물의 생육 조절에 관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토마토하고 파프리카를 키우고 있는데 하루 뜨거웠다고 도장하나요? 안 그렇죠. 하루 온도를 낮게 관리했다고 뚱뚱해지나요? 안 그렇죠. 일주일 평균 얘기해요. 3일 평균, 일주일 평균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간 평균 온도를 갖고 우리가 뭘 한다? 성장 속도를 실제로는 얘가 조절해요. 예를 들어 얘가 뚱뚱해지면은 주간 평균 온도를 낮추는데요. 우리가 하루씩 조절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측 작업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광량이 12시까지 계산 11시까지 광량을 봤더니 1000와트가 들어와. 광이 너무 세네? 그래갖고 11시부터 2시까지 그 온실내 온도를 높여놨어요. 환기를 안 해갖고. 그런데 내가 컴퓨터상에 입력을 해놨는데 11시부터 12시까지 갑자기 구름이 껴갖고 해가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제 근데 이미 명령을 내려놨잖아. 내가 계속 조절할 수 없잖아. 그러면 어제 광량을 봤더니 광량 대비 온도가 높았죠.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은 어제 광량 계산해서 어제보다 광량 대비 온도를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낮춰야 되죠. 그럼 이틀 평균 되면 어떻게 돼요? 붙겠죠. 그래도 안 되면 하루 더 그렇죠. 그럼 3일 평균 되면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도달하겠죠. 왜냐면 우리가 그때그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세팅값을 이렇게 해놨는데 갑자기 흐려질 수도 있잖아요. 보니까 세팅값으로 내가 컨텐츠 명령을 해놨어. 야, 11시까지 1000줄이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환기 온도를 11시부터 2시까지는 23도가 아니라 28도에 해를 명령을 내려놨단 말이야. 근데 해봤더니 갑자기 흐려져갖고 이게 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8도까지 문을 닫아놓고 있어. 그럼 광량에 비해 온도가 저작된 계산은 어떻게 돼요? 광량에 비해 온도가 높게 형성이 되죠. 그래서 주간 평균 온도는 바로 이런 그날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온실을 운영할 때 생육을 조절할 때 보통 일주일 평균치를 얘기한다. 오이는 3일이에요. 토마토와 파프리카는 일주일 갖고 얘기해요. 아마 딸기도 일주일 갖고 얘기해요. 굉장히 중요하네요. 예, 토마토는 3일, 오이는 3일. 왜 오이는 3일이에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오이는 3일이고요. 토마토는 일주일에서 보통 얘기를 해요. 파프리카도 일주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간 평균 온도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환경 제어라는 게 주로 어떤 작물에 대한 얘기냐면은 주로 기반이 토마토와 파프리카를 기준으로 해요. 왜냐면은 가장 상업적이고 가장 보편화되고 많은 그리고 부자들이 재배하는 것이 토마토 파프리카니까 우리가 환경 제어라는 것이 바로 토마토와 파프리카를 기준으로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간 평균 온도 하면 우리가 토마토와 파프리카의 생장 조절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일평균 온도는 뭘까요? 24시간 평균 온도잖아. 이거 뭘 조절할까요? 예, 하루죠. 성장 속도를 얘기해요. 그것도요. 얘는 하루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평균 온도가 높으면은 키가 빨리 커지고 하루의 평균 갖고 얘기해요. 일평균 온도랑 재미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오전에 예를 들어 15도, 18도 관리해서 했어요. 그리고 오후는 30도 관리해서 평균 온도를 25도로 맞춰서 주간 평균을. 근데 어떤 사람은 아침에 20도 맞추고 주간에 28도 맞춰서 평균 25도 맞췄어요. 똑같아요. 성장 속도. 내가 아침에 시원하고 오후에 뜨겁게 하나, 아침에 따뜻하게 하고 오후는 시원하게 하나 평균으로 맞춰버리면은 똑같이 성장한다. 근데 전략이 있겠죠. 뭐 상황에 따라서 오전을 시원하게 하고 제가 오후를 시원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전략적으로 하는데 성장의 속도는 똑같다. 평균으로 따져. 그래서 내가 일일 평균 온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얘기를 할 때 야간에 예를 들어서 야간 평균 온도 13도하고 주간 평균 온도 30도에서 평균 온도를 22도로 맞췄어요. 어떤 사람은 야간 온도를 15도 놓고 주간 평균 온도를 여기 28도, 25도에서 평균 온도를 22도로 맞췄어요. 그러면은 성장 속도는 원칙적으로 같다. 물론 약간 차이는 있어요. 제가 우리가 통장을 볼 때 같다고 말했거든요. 왜냐?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 버리거든. 우리가 온실하는 거는 100% 통장 안 된다고 했어요. 어차피 내가 이 안에 몇만 폭의 식물을 키우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뿐이지 식물 하나를 보고 있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는 거. 예를 들어서 1000포기를 심었는데 10포기가 저기 뿌리가 안 들어.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어디 갔더니 3만 평인데 6천 평인데 이쪽 라인이 저온바다고 키가 잘 안 크고 있어. 비실비실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걔를 위해서 뭘 해주나요? 해줄 거 없어. 뭐 하자면 야 거기 과일이나 적게 달아 그래요. 왜? 저온바다고 뿌리가 안 내리더라고요. 그러면 이 과일을 안 달아줘야 뿌리가 깊게 내리거든요. 그럼 거기를 내가 특별하게 얘를 온도 맞춰주려고 온도를 높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른 구역이 망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대략적으로 봐서 이제 나머지는 재배법으로 통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간 평균 온도와 야간 평균 온도 외워주게 합니다. 주야간 온도 편차에 의해서 주야간 온도 편차에 의해서 뭐가 결정난다? 영양 생장과 생식 생장이 결정나요. 그러니까 주간 평균 온도는 뭐예요? 일출부터 일몰까지. 야간 평균은 뭐예요? 일몰부터 일출까지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주간 온도를 편차가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주야간 온도 편차가 커질수록 어떤 영향이 있냐면은 꽃이 많이 피고 잎이 작아져요. 주야간 편차가 작아질수록 열매는 작아지고 잎과 줄기가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뿌리를 발달시키고 싶어. 편차를 줄이게 더 좋아요? 크게 키우는 게 좋아요? 줄이기 좋죠. 왜요? 영양생장은 뭐예요? 뿌리도 영양생장이에요. 잎도 영양생장이고. 생식생장은 뭐예요? 꽃과 열매죠. 그럼 내가 온도 편차를 줄일수록 꽃을 안 피고 어디로 영양분이 어디로 가요? 뿌리와 줄기와 잎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통산으로 할 때